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상 2단원 101번부터 11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0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 Z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Z라고 하는 걸 먼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와 있는 복소수 Z는 유리화 시켜보시게 되면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제곱하고 세제곱해가지고 규칙성을 알아내도 되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복소평면 개념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얘는 우선 복소평면 상에서는 얘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 각도를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현재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쪽에 있는 각도는 45도가 나와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현재 135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135도 회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가 17강쯤에 복소수 처음 이제 들어갈 때쯤에 복소평면에 대해서 알려드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135도 회전일 텐데요. 그러면 두 번 만에 270도 회전이 되는 건데, 270도 회전이 됐을 때는 점의 위치가 여기 1,0에서 항상 출발한다고 생각했을 때 270도 회전은 이쪽 0,-1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Z를 갖다가 두 번 회전시켰을 때, 즉 Z 제곱을 했을 때 그 값이 0,-1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Z를 8제곱 하게 되면은 1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Z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 있는 거 Z 플러스 루트 2도 생각을 해볼게요. Z 플러스 루트 2는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하니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5도 회전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제곱을 해보시게 되면은 Z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은 바로 90도 회전, 즉 i가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Z 플러스 루트 2라고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거를 W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W는 제곱했을 때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W를 갖다가 4제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 더 나아가서 W를 8제곱하게 되면 1까지 된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Z의 N제곱 더하기 그리고 W의 N제곱을 했더니 0이 나오더라. 그럴 때가 언제겠느냐? 그런 N이 뭐야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가장 먼저로 N이 1일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당연히 Z 더하기 W가 나오겠는데, 얘는 그냥 2Z 더하기 루트 2인데 절대 0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전에 Z는 제곱을 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왔고, 다음에 W는 제곱을 하게 됐을 때 i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하니 서로 n이 2일 때는 그 합이 0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일 때는 가능한 겁니다. 다음에 n이 3일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n이 3일 때는 z세제곱 더하기 w세제곱인데, z제곱이 마이너스 i고 w제곱이 i이기 때문에 얘는 쓰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i 곱하기 z, 그리고 여기는 i 곱하기 w가 될 거예요. 이 값은 절대 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이 4일 때도 해볼게요. n이 4일 때는 여기는 z 4제곱 그리고 여기는 w 4제곱이 되겠고, z 4제곱 봅시다. z 4제곱은 아까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z 4제곱 하시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w도 4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돼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 될 수 있는 것은 n이 6일 때 가능합니다. 자, n이 6일 때 z의 6제곱 더하기 w의 6제곱 있을 텐데요. z의 6제곱이랑 w의 6제곱 계산해 보시게 되면 결국 z의 6제곱은 z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 그리고 w의 6제곱도 w제곱, 즉 i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하니까 n은 현재 지금 2부터 시작해서 4씩 커지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해서 될 수 있는 값은 전부 다 4k-2의 규칙성을 갖고 있겠고, 그럼 k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하기 시작할 건데, 지금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25를 넘지 않아야 되니 k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바로 6일 때까지. 7이 되는 순간은 26이 돼서 25를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 k가 될 수 있는 개수는 6이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02번입니다. 두 복소수 알파랑 베타를 각각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알파의 m제곱 곱하기 베타의 n제곱을 i를 하자.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n 플러스 2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알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소평면에다가 이 녀석들을 다 표현을 해보면 각각 몇 도 회전인지를 알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알파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해당하게 되겠고 이때의 각도는 우리가 3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베타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쨌든 높이가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게 되니까요. 네, 마주보는 가게 크기는 60도였었겠네요. 그러니 각각이 이 알파는 30도 회전 그리고 베타는 60도 회전을 의미하게 됐었습니다. 알파라는 녀석은 세제곱하게 되면 90도니까 바로 i가 되겠고 베타는 세제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180도 회전이니까 그리고 베타는 6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겠네요. 360도 회전이니까. 반면에 이제 알파는 12번 회전을 해야지 비로소 1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 찾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원한 건 알파의 m제곱 그리고 베타의 n제곱을 했을 때 i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도 회전과 똑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알파의 m제곱 곱하기 베타의 n제곱이 i가 됐으면 좋겠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현재 지금 알파는 30도 회전, 베타는 60도 회전이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씩만 곱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전체 90도 회전이 되면서 알파의 1승, 베타의 1승이 i가 될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셔도 그렇게 나옵니다.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랑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해보시면 네, 진짜로 i가 나오게 돼요. m이 그리고 n이 서로 순서상으로 놓게 됐을 때 1,1도 이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n 플러스 2n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10 이하의 자연수 mn입니다. 우선은 생각할 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로 m보다는 n이 더 크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도 감 잡히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0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뭐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자 결국 회전해서 위치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0,1입니다. 자 그러하시고 지금 또 베타 자 베타의 회전 개수 즉 n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제가 60도를 최대한 많이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많이 회전한다고 하면 요거 10번까지 회전 가능합니다. 10번 회전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 600도를 회전하게 된 거겠죠. 자, 600도를 회전했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0,1까지 가려고 하시게 되면은 자, 90도 회전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여기다가 360을 더한 450도 회전. 저 하나만 더 더해볼까요? 810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600도에서 추가적으로 210도만큼 더 가주셔야 그래야만 여기 있는 0,1까지로 회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600도만큼 회전하시게 되면요 한 바퀴 돌아 그리고 한 번 더 240도만큼 돕니다. 자, 그럼 여기 현재 600도까지 돈 게 요만큼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10도만큼 더 돌아줘야지만 다시 0,1로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210도만큼 가려면 30도 회전으로 몇 번을 더 가면 돼요? 그렇죠? 7번을 더 가면 되겠죠. 따라서 m의 값이 7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10번 돌았으니까 n의 값은 10입니다. 자, 따라서 n이 10일 때 m이 7이면 되니까 결국 이 값은 7 플러스 20 그래서 27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 27이 최대값인지 아닌지는 아직 조금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될 수 있는 걸 사실 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60도 회전의 개수 n 저 횟수가 n이 최대 10번까지 가능하겠고 10번일 경우에 m이 될 수 있는 거는 7이었습니다. 그 후에 케이스를 다 나눠주시면 돼요. n이 9일 때, n이 8일 때, n이 7일 때, n이 6일 때 등등등으로. 자, 그래서 n이 9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도 회전으로 9번만큼 회전한 거니까 네, 지금 현재 540도만큼 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40도만큼에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810도만큼까지 가려면 추가적으로 270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270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30도 회전으로 9번만큼 가야 될 거예요. m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9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m도 9, n도 9가 되니까 여기다가 9랑 9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그 값도 계산하셨을 때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7이 최대예요. 자, 그 다음에 n이 8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8이게 되면은 현재 60도로 8번 회전한 거니까 480도만큼 회전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이제 부족한 건 810도만큼 가려고 했을 때 330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30도 회전을 11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m이 11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탈락. 그리고 n이 7일 때, 즉 60도 회전으로 42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됐고요. 0,1로 가려고 할 때는 꼭 810도로 갈 필요는 없고요. 90도로 가도 되고 혹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450도 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810도까지 가는 건 좀 이제 무리니까 이제는 30도 회전으로 한 번만 더 가주시게 되면 450도를 이렇게 채우게 되겠죠. 0,1에 있을 테니까 얘는 그 값이 m 플러스 2n 하시게 되면요 1 더하기 14 즉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밑에는 쭉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건 27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 후부터는 사실 n 값이나 m 값이나 둘 다 좀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커지려고 해봐야 27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걸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27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푸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복소평면의 그 개념을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받게 되겠죠. 사실 뭐 복소평면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과과정 밖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다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103번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z바가 1일 때 지금 z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생각하기로 z 더하기 z바가 현재 마이너스 1 그리고 z바가 1이네요. 그러면 생각할 때 저는 이런 것만 보면 켤레끼리의 합이니까 당연히 어떤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둘 때 지금 켤레의 합은 바로 실수 부분의 2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하나 알려준 겁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덩달아서 켤레끼리의 곱셈은 실수 부분의 제곱,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1이 나왔다라는 거고, 현재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b의 제곱의 값은 이거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 4분의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b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그냥 체크. 그냥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z5제곱 뭐 z바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건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문자는 하나로 줄여줄수록 좋으니까 z바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z분의 1이라고 해도 괜찮고, 혹은 거꾸로 제가 z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z바분의 1이라고 둬도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z5제곱분의 z바 이 녀석만 내가 한번 바꿔보시게 되면 얘는 z바 곱하기 z분의 1의 전체 5제곱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z분의 1이라는 녀석은 내가 아까 전에 아니네? z바라는 녀석은 z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z분의 1이라는 녀석은 내가 z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z바의 전체 6제곱이랑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에 z 4제곱분의 z바의 전체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z바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z분의 1의 전체 4제곱이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z바의 6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값들이 그냥 다 똑같은 값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다 그냥 z바의 6제곱이 나왔던 것 뿐이고, 그 z바의 6제곱을 갖다가 다 더해준 것 뿐이니까 총 5개 더해준 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z바의 6제곱만 계산하시고 거기다 5만 곱해주시면 됐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z바의 6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라고 하셨을 때 현재 제가 알고 있던 건 z 더하기 z바의 값이 1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z바의 값이 1이었던 겁니다. 위에 게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러면 나는 얘를 갖다가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이 1.
1인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걸 방정식 세우시게 되면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빨간 글씨로 가게 되는 걸 갖다가 낯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잘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꾸로 가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파란색 밑줄에다가 식을 조금만 바라보시게 되면 양변에다가 x-1을 곱해주시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결국 x세제곱은 1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으로도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때의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바로 z, 또 하나의 근이 z바였던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z바나 z를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는 거라서 결국 z바 대입하시게 되면 z바의 세제곱이 바로 1이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하니 여기 있는 z바의 6제곱 또한 z바가 세제곱이 1인 거에 의해서 결국 1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04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 AD의 길이가 4짜리인 등변 사다리꼴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BD의 길이의 이제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B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뜬금없긴 하죠. B랑 D의 길이를 갑자기 왜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걸 봤지만은 여기서도 딱히 막 감이 잡히는 건 없네요. 일단 오히려 그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일단 지워놓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없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등변 사다리꼴 ABCD에 대해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리고 그쵸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 다음에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길이가 같으니까 반지름이 다 똑같겠죠. 두 원 다. 그런 게 지금 오직 원이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사각형 ABCD의 넓이가 그리고 또 둘레의 길이를 각각 S랑 L이라고 하면 S제곱 더하기 8L의 값이 6720이 나온다. 아유, 숫자가 크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랑 둘레의 길이를 어쨌든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였죠? 그쵸?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자, 그럼 우선 중심 찍어. 반지름도 표현해. 자, 그러면 반지름이 R이라고 두면 여기는 2R이 되겠죠? 됐습니까? 또 여기도 2R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지름 하나만 더 그려보세요. 자, 더 그리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그리시면 깝깝해지는 겁니다. 반지름을 그리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반지름 요것도 R이었겠고 얘도 R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총 2R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사각형 색깔로 표시해보면 여기 있는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변의 길이가 바로 여기 있는 선분 BC입니다. 자, 근데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만 좀 생각합시다. 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등변 사다리꼴 같은 거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선인데, 자, D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행하게 선 하나를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평행하게 선 내리시게 되면 지금 이 전체 길이는 알 수는 없어도 여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변의 길이가 4, 그리고 이쪽의 변의 길이도 4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 길이는 전체 2R에서 4만큼 빼주신 길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이십니까? 삼각형. 지금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이렇게 변의 길이가 서로 1대1로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그리고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생각할 때, 닮음이라는 건 확실하겠고, 닮은 비를 생각할 때 몇 대 몇? 그쵸? 1대2의 길이 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조만한 삼각형의 이 아랫변의 길이가 2R-4니까 그러면 그 큰 변은 그거의 2배인 4R-8이 된다라는 거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렇게 평행사변형 할 때, 사다리꼴 할 때 되게 이거 대각선 그리는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하므로 이 특징에 의해서 결국 아랫변의 길이도 R을 가지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R로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 전체 길이는 4R-4였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둘레 L부터 표현하겠습니다. 자, 둘레 L은 맨 위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다 더해 주시게 되면 4 더하기 4R 더하기 4R-4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8R이었던 거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즉 4랑 4r-4 더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4r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 곱하기 높이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높이를 하시려면 높이를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시면 되겠고, 선생님 여기 있는 점이랑 맞닿네요? 우연인가요? 라고 하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왼쪽 원만 보시게 되면은 그 원 안에 있는 내접하는 삼각형 보이십니까? 자, 그 내접하는 삼각형이 현재 빗변으로 원의 지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하니 이렇게 내렸을 때 아래에 있는 교점과 만나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당연하게도 여기 길이가 4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4r-4에서 일단 4를 뺍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4r-8에다가 반토막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얘 계산해 주시면 2r-4가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또 제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제곱해 봅시다. 우선은 요거 정리 좀 합니다. 얘 약분해서 2. 그러면 s의 제곱은 제곱하시게 되면 4 곱하기 r제곱 곱하기 높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그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기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인데 어차피 높이를 제곱할 거니까 저기 있는 값은 빗변의 제곱 4r제곱에서 밑변의 제곱 2r-4의 제곱을 빼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녀석 좀 정리하겠습니다. 4r제곱 마이너스 4r제곱 플러스 16r 그리고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4r제곱씩 사라지겠고 분배해서 곱해주시게 되면은 16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64r제곱 r-1이 나오게 됩니다. 넓이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넓이랑 둘레를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게 되면은 64r 세제곱 마이너스 64r 제곱 플러스 8r을 하시게 되면 그게 6720이 나와야 한다. 우선 양변에다가 8l이었군요. 8l. 그냥 l을 더하는 게 아니라 8l이었으니까 8l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64r이 될 겁니다. 그러면 64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얘가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은 6720을 64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1, 64에 320 그러면 0,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눠주고 나면 10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놓고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05가 0인데 요거 조리제법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r에다가 뭐 숫자 넣어보고서 그게 0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에다가 기왕이면은 여기 있는 105에 약수를 좀 집어넣어보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5이라서 r에다가 5를 집어넣어봤더니 125 마이너스 25 플러스 5 마이너스 105 했더니 진짜 0이 나와요. 그러므로 아래 값은 5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값이 5인 걸 알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보시게 되면 결국 이 빗변 AB의 길이는 10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또 아래에 있던 여기 2r-4는 5 집어넣으시게 되면 6이 나왔던 거고.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건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BD의 길이의 제곱이었었죠. 그럼 BD의 길이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대로는 뭔가 삼각형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라도 해야지 뭐 삼각형의 길이를 알 텐데. 그럼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선 한 번만 내리시게 되면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존에 6이었던 거에다가 4까지만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10이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높이도 구해놨었었는데 높이 구해놓고선 저기 해놨다. 높이도 그냥 다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던 10에다가 여기 6, 그럼 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8이겠죠. 10, 6, 8 맞습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삼각형의 파란색 선, 이 빗변의 길이는 BD의 길이의 제곱은 바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하셔서 1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64입니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0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부터 100까지의 수가 차례로 적힌 게임판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출발점이네요. 출발점에 말을 놓고 다음 게임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n이라고 하겠다. 그럼 당연히 생각할 건 이 n이 100까지 나오겠니?
그렇진 않겠죠. 1부터 6 중에 하나겠죠, 주사위니까. 자, 그랬을 때 복소수 z에 대해서 zn제곱의 값을 계산을 한다. 근데 그 zn제곱이 실수이면 말은 움직이겠고요. 그리고 허수면은 말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값만큼 이동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z는 ei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이 진행이 될 거고, 말이 100이 적혀있는 칸에 도착할 때까지 주사위를 던진 횟수를 a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a의 최소값은 운 나쁘면은 몇 번이고 뺑뺑이 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합니다. z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2i입니다. 그러면 z를 제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그럼 덩달아서 z에 4제곱 하시면 16, 그 다음에 z에 6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z 8제곱까지 한번 해볼까요? 8제곱을 하시게 되면 저기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 곱하시면 되니까 256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성을 찾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zn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자, 이 8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6까지가 엔딩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오로지 얘네들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왜 홀수 제곱일 때는 안 해요? 야, 홀수 제곱일 때는 허수가 나오겠죠? 진짜 그 실수가 아니라. 그럼 어차피 말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던진 횟수가 최소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수가 나오면은 이제 낭비가 됩니다. 낭비. 네,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던진 횟수를 a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단 처음에 많이 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면 좋아? 자, 주사위에 눈이 6이 나오면 사실 제일 좋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6의 눈이 나오는 숫자를 갖다가 n이라고 둘게요. m이라고 둘게요. 자, m이라는 건 뭐예요? 6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m이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미 마이너스 64의 절대값만큼, 즉 64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말이 64에 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더 이상 64가 한 번 더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 더 가시게 되면은 128이니까 128칸 가시게 되면은 이것도 여기 다시 한 바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냥 m이 1일 때만 그냥 생각해 봅시다. m이 1일 때를 생각하시면 우선 내가 64칸 가게 됐고, 그 후에는 4의 눈이 여러 번 나오는 게 좋습니다. 4의 눈이 2번 정도 나오면 적당하겠죠. 4의 눈이 2번 정도 나와주게 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횟수가 16번씩 2번 갈 수 있으니까요. 총 32칸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내가 현재 96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몇 칸 남았어요? 100까지? 네, 4칸 남았죠? 그럼 4칸 남았으니까는 이제 주사위의 눈이 2가 나와주면은 딱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의 눈이 한 번 나와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4칸 가게 되니까 총 100칸을 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 6의 눈이 한 번, 그리고 4의 눈이 2번, 그리고 2의 눈이 한 번 나와가지고 4번 안에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진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 수는 없겠지만은 이 경우 하면 2번이라고 찍고 넘어가야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풀자면 꼭 m이 한 번 나와야 될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한 바퀴 더 돌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는 거예요. 6의 눈이 한 3번쯤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192칸을 움직이게 돼요. 됐습니까? 192칸을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일단 100칸 한 번씩 갔어. 100칸까지 갔어. 100칸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 92칸 가야 되는데, 자, 92칸 가게 되는 순간 여기는 91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왜? 출발점이 따로 있잖아. 그러면은 91칸에서 4의 눈이 몇 번 나온다 하는데 100까지 바로 안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 횟수가 4번보다도 더 많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 최소값은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논리적으로 밝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2번 문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06번 새로운 유형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간단하게 개념 설명 한 번만 하고 갈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선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얘는 2차 함수를 갖다가 완전 제곱꼴로 고치게 되었을 때 a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함으로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걸로 그리게 됐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게 돼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꼭지점이라 부르고,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녀석은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똑같아요. 여기선 a랑 b가 똑같은 부호이면, 자, 똑같은 부호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a랑 b랑 곱했을 때 양수이면,
즉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값,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자, y축에 비해서 저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y축이 있게 됐을 때 부호가 a랑 b의 부호가 똑같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반면에 a랑 b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한 녀석이 양수고 한 녀석이 음수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x좌표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라는 녀석은 2차 함수에서는 y절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때 반드시 y절편, 즉 y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양수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여기 좌표가 c예요.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제가 아까 전에 2차 함수에서 이 녀석은 대칭축을 항상 갖고 있죠. 대칭축이 바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축 찾으실 때 꼭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얘를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처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제가 두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근의 합의 절반만 해주시게 되면 그 축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근의 합을 가지고도 2차 함수의 축의 좌표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나중에 도움을 받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106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다. 저 말인 즉슨 a는 음수, 그리고 b도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c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분모는 음수고 그리고 분자는 양수란 얘기를 해준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저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a랑 b의 부호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편하게도 이 축의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a랑 b의 부호가 똑같아 버리면은 얘 전체는 음수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y축보다도 좀 더 왼쪽에 위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c라는 녀석은 2차 함수의 y절편입니다. 근데 그 y절편이 현재 양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이 c는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자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디 있냐? 여기 5번에 있습니다. 다 만족을 했죠. 축도 왼쪽에 있고, 그리고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y절편도 양수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107번입니다. 그림은 2차 함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다 표현을 찾아봅시다. 현재 그림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의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의 방정식이 축이 오른쪽, 이 축보다는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랑 b의 부호가 다르구나 라고 그냥 바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b가 음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y절편으로만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현재 c인 거죠. c가 양수인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하니 a 양수, b 음수, c 양수인 것까지 체크하시고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양수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랑 c를 곱하면 양수니? 라고 하시면 아니죠. 음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a-2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니 묻고 있는데 좀 뜬금이 없죠. 갑자기 왜 선생님 그 4a-2b 플러스 c를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값 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엔 뭘 생각해야 되느냐? x에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뭘 집어넣어야 이렇게 모양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y의 값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의 y 값이 바로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였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 그 값은 양수인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얘 양수니 물으면 맞습니다 하셔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08번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두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또 하나로는 y는 d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저기 2랑 c, a, b, c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a, b, c, d, e의 부호를 그냥 한번 따져볼게요. 훈련할 겸. 자, 가장 먼저로 2차 함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는 a는 양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현재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b랑 a가 부호가 반대였나 보네요. 그래서 b는 음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c는 저기 y절편인데 이거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이렇게 조금만 올려서. 자, 현재 C의 위치를 찾아보시면 이쪽, 여기가 바로 C입니다. Y 절편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C는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DE를 생각해 볼 텐데요. D의 값은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즉 기울기가 현재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니까 D의 값은 양수였겠고요. 그 다음에 E의 값은 마찬가지로 Y절편을 뜻합니다. 자, 그러하니 E의 값은 여기 위에 있었다라는 게 눈으로 딱 보이시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의 값도 지금 현재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기억, E-C는 0보다 크니 묻고 있는데, 야, 그렇다고 E랑 C를 진짜 빼는 사람이 어딨어? 자,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야, E보다 C가 더 작니? 묻고 있는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C만 더해주시면 부등식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보시면 E랑 C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값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가 C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니 기억은 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더 크니 묻고 있어요. 이것도 A랑 B에서는 정확한 값은 모르고 부호만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A보다 B가 크니 물어봤으면 당연히 이건 틀렸겠죠. A는 양수고 B는 음수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절대값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생각해 봅니다. 현재 여기 있는 1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된 것 텐데, 지금 여기 있는 A랑 B랑 관련된 식 중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 놓고 양변에 2a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b는 2a보다 크다라는 게 됩니다. 선생님, 부등호 방향이 왜 안 바뀌나요? 라고 하시면은 a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2a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다음 b는 현재 음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니 묻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A랑 B의 부호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A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나올 겁니다. 반면에 B는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나오지 않고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묻는 건 야, A보다 마이너스 B가 크니? 묻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2a보다 마이너스 b가 더 커요. 야, 그러면은 이미 a에다가 2배 한 것만 해도 그것보다 마이너스 b가 더 크다는데, 당연히 a보다는 2a가 더 크겠고 2a보단 마이너스 b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a보단 마이너스 b가 더 큰 게 당연한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이렇게 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입니다. 갑자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볼 때는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 값을 대입해 보라는 거겠죠. 값을 대입해 보려고 하시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겠고,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에서의 y 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또 x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값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쪽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d 플러스 2였던 거예요. 그러하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는 d 플러스 2가 더 클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갑니다. 다음에 10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k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그리고 AOB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15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저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AB를 갖다가 밑변으로 놓고 높이는 여기 이만큼을 높이로 잡으면 되겠죠. 즉 그 높이는 K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걔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그리고 높이 K를 하시면 되겠고, 그 값이 15가 나왔다는 것만 이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양변에 2 곱해 주시게 되면요, AB 곱하기 K가 15가 되겠고, 나는 여기 있는 AB의 길이만 구하려고 하세요. 자, 근데 AB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 값을 생각해 볼 때 A랑 B가 현재 y는 k와 이 2차 함수의 교점으로 만들어진 게 a랑 b 아닙니까? 맞습니까? 두 함수의 교점이 a랑 b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나와 있는 두 함수를 일단 쓰고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을 연립하셔서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면 연립하셔가지고 이 연립 방정식을 만들고 얘의 실근의 값을 찾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실근의 값 x를 찾게 되면요, 그 x 값이 곧 교점의 x 좌표가 됐던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가 는 0이 되겠고요. 두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차 함수와 y는 k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랑 베타였다라는 거겠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녀석의 길이니까,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겠죠. 즉 두 근의 차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근의 차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요거 근의 공식을 쓰셔야만 합니다. 혹은 두 근의 차 공식이 있는데 그거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두 근을 구하고 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 구해보시면요, 짝수근의 공식에 의해서 x의 값은 1분의 1은 생략할게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즉 4의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하니 두 근 중에 큰 녀석은 4 플러스 루트겠고요, 작은 녀석은 4 마이너스 루트일 겁니다.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뭐 하겠다? 빼겠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루트 16, 안에 것도 계산하자. 4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근의 차였던 거예요. 자, 그 값이 바로 지금 내가 찾고 있던 AB의 길이였던 거고요. 그 AB의 길이만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루트 4 플러스 K 곱하기 K가 15였던 거니까 아래 지워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양변 제곱합니다. 4 플러스 K 곱하기 K의 제곱은 15다. 은 225다. 그러면 K세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25는 0이다가 되면서 인수정리랑 조립대표 써가면서 그 K값 구해보셔야 될 텐데, 혹시라도 뒤에 있는 거에 약수를 한번 넣어봤더니 제가 K에다가 5 넣어봤더니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5 넣어보시면은 얘는 125 더하기 100 마이너스 225는 0이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K의 값은 5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수 K의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0번입니다. 2차 함수 나와 있고요. 이 2차 함수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했는데,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우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겁니다. 자, 그리고서 여기 있는 축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굳이 이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더 편해요.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시면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네, a죠. 그건 바로 나오죠. 두 근의 합은 a다. 그럼 그거 반띵만 해. 네, 그게 바로 축의 x좌표입니다. 두 근의 합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a를 꼭지점의 x좌표로 하는 2차 함수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1,1을 지나니 묻고 있으니까 x랑 1, y에다가 1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면서 a끼리 사라지면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1을 지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그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렇죠. 얘를 갖다가 2분의 a만큼 뒤로 움직여주게 되면 이 축의 좌표가 여기가 0이 나오게 되겠죠. 즉 여기에 y좌표가 덩그러니 놓여있게 됩니다. 그럼 이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개수는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x축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여기 x축이 있을 때 x축에 이렇게 살포시 닿기를 바란다 라는 겁니다. 즉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이렇게 0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됐습니까? 자, 꼭지점의 y좌표 구하시려면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 즉 2분의 a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그 y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a 대입합니다. 대입하시게 되면 y의 값은 4분의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이 값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a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맞닿으려면 x축에 맞닿으려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식만 계산하시게 되면은 자, 다 넘겨와서 4 곱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 되겠고, a로 묶어주시게 되면 a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4가 나오게 되면서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개수는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3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110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2차 함수부터는 또 쭉쭉쭉 속도 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좀 이렇게 규칙성 같은 거 파악하고 여러분들한테 복소 평면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2차 함수는 후딱후딱 나가보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